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트넘 호스퍼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주목됐습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2023년 여름에 5년 계약으로 PSG에 입성한 이강인은 올 시즌 공식전 39경기에서 6골 5도움으로 무난한 결과를 남겼지만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등보다 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선수는 아닌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의 관심이 보도됐다며 PSG가 요구하는 이강인 이적료는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으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39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 중이지만 교체 출전이 무려 17번이나 되면서 주전 자리를 꿰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가 줄면서 다가오는 여름 이강인이 P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PSG 소식을 주로 전하는 PSG 인사이드 악투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이강인은 거의 퇴출 직전인 선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됐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토트넘 트랜스퍼 뉴스는 SNS로 토트넘은 이번 여름 PSG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이번 여름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에 영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한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은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합류해 PSG 미드필더 이강인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도 지난 1월 노팅엄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하는 걸 선호하지만 여러 클럽들이 접근을 준비하기 있기에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체의 주장대로 이강인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PSG에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입을 위해선 2023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유로 약 332억 원의 최소 2배 이상인 이적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맨유는 마커스 래시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영입을 원한다라며 맨유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맨유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래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벤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은 이강인은 끝내 PSG에 잔류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여름에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자 PSG를 떠날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풋메르카토까지 그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프랑스는 지난달 14일 PSG는 이미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첫 번째 주요 이적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며 PSG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이강인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정기적으로 활용했지만 클럽은 더 이상 이강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강인은 2025년 여름에 판매될 예정이라 이적 명단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2,200만 유로 약 346억 원의 이적료로 PSG에 온 이강인의 현재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PSG의 큰 재정적 기회이다라며 클럽 재정을 위해 이강인을 여름에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에는 주전 멤버였으나 흡입차가 온 후로 두 해 선수에게까지 밀리며 주전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이 후반기 내내 지속된다면 이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이강인의 맨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진원지는 이강인 1티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입니다. 모레토는 17일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맨유, 에스턴 빌라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에이전트의 여정이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테오 기자의 말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는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행에 대한 루머부터 이적 확정까지 모두 맞춘 바 있습니다. 이강인 소식에 관한 한 나의 정보를 확신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모레토 기자는 또한 지난 1월에도 이강인의 맨유행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PSG의 중요한 선수지만 많은 구단들이 그의 영입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현재 공식 논의는 없지만 맨유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아스널과 뉴캐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아센시오의 최근 기세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빌라가 치른 직전 5경기에서 무려 7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회를 찾아 PSG를 떠나 빌라 유니폼을 입은 아센시오의 선택은 현재까진 대성공입니다. 일찍이 지난 시즌 PSG 소속으로 기록한 16경기 2골 4도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빌라는 아센시오와의 장기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보도를 통해 빌라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PSG 소속 아센시오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미 이적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빌라는 아센시오의 거취 문제를 시즌이 종료된 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눈부신 활약이 반복되자 그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우리에게도 제법 익숙한 선수이다. 한때나마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PSG를 거치며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은 돈독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아센시오가 지난 2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며 축하 인사를 전할 만큼 돈독한 사이입니다. 믿고 따르는 우상이자 절친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아센시오의 말에 이강인 선수가 잉글랜드로 둥지를 틀까요?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열하나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발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